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잇는 10분 인사이트 10. 저는 최명진 CFP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이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주요 경기 침체, 즉 그래프에서 회색의 음영색으로 표시한 구간입니다. 유가가 전년 대비 급등한 시기와 맞물려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보통 브렌트유가 추세 대비 50% 이상 급등하거나 연간 100% 상승할 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진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기준으로 110달러, WTI는 100달러에 머물고 있죠. 이대로 높은 상태의 유가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에 부담감을 지울 수는 없겠죠. 그럼 미국 가계들은 어떨까요? 자, 2001년부터 2026년까지 갤럽에서 조사한 미국인들의 개인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선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 주황색 점선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가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비율이 5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2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죠. 즉, 미국 가계들의 심리는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이 검정색 선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이 실질 소매 판매 추이를 나타냅니다. 정체 상태로 팬데믹 이전 추세, 즉 이 점선 모양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죠. 특히 얼마 전 발표한 4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는 외견상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이 실질 체감 경기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실질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비자들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구매한 양의 이 볼륨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이 가계 소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끄떡없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죠.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2026년 1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연율 기준으로 약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아래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검정색의 소비자 지출 성장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주황색의 기업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했죠. 자, 이러한 성장은 특히 장비나 기술 혹은 인프라, 소프트웨어, 즉 AI 관련된 분야에서 기업 투자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만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이 40%가 지연 예정이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즉 2027년도는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죠. 자,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지연은 이 변압기나 혹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부족, 그리고 이 건설 인력의 부족과 또 에너지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이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메인주는 내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다른 11개 주에서도 이 유사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고민이 될 겁니다. 바로 해당 데이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데이터는 경기 선행 데이터로서 미국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이 임금 상승률만 먼저 뚝 떨어지면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지갑 사정이 마이너스 됐다고 보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70%는 이 미국의 민간 소비로 지탱하고 있거든요. 결국 물가 부담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은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미국 중앙은행의 진퇴양난이 발생합니다. 이 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자니 이 소비가 망가져 경제가 부러질 것 같고,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섣불리 내리자니 이 기름찬 물가에 불을 붙일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고심이 깊어진 이유가 임금 상승세는 이 목표치에 거의 다 와갔고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물가가 이에 맞춰 동반 하락해 주지 않고 버티는 엇박자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이 산업 내에서도 큰 시그널이 포착합니다. 바로 실물 경제와 테크 경제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파란색 실선은 미국의 트럭 판매 추이를 나타내며 이 트럭 판매 추이 데이터는 미국의 물류라든지 건설, 제조 등 이 전통적인 실물 경제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현재 이 분야는 고금리 여파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반면 빨간색 선인 기업들의 세후 이익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이 미국의 상장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큰 AI와 미국의 테크 기업들, 즉 자본 집약적 테크 산업이 이익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트럭이 필요 없는 이 디지털 경제가 전체 기업 이윤 지표를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전통 산업의 침체를 이 AI의 초과 이익 기업들이 덮어주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는 이렇게 물가가 오랜 기간 버티거나 상승할 경우 좋지 않아질 겁니다. 다만 최근의 GDP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AI 중심의 기업 투자 지출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한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산업 간의 양극화라든지 가계의 양극화가 뒤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미국 GDP 성장률에 큰 타격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이런 고름이 터지지는 않았죠. 네. 오늘은 미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